장사 까무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오늘 다룰 컨텐츠는요, 전국 치킨집 사장님들을 위한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배달비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교촌이 저번 주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배달비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교촌이 선두주자 그룹이고 항상 배달비 상품 가격 인상 이런 거를 주도하는 업계 선도 브랜드다 보니까 이번에 좀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치킨집 사장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즘 치킨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고객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뭐 불매 운동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노치킨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치킨을 먹지 말자. 지금 그런 게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 계속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가 치킨의 이제 대명사죠. 이제 통큰 치킨을 좀 부활하자. 실제로 통큰 치킨의 검색량이 평균 한 1,500건 정도 되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양이. 근데 최근에 거의 3,000건으로 2배 이상 건충 뛴 검색 통계 그래프들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사장님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거를 사실 고려하면 가격을 올려야 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치킨집 사장님들 억울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억울할 것 같아요. 인건비 올랐고요. 뭐 배달비, 그리고 뭐 광고비, 기름값, 그리고 뭐 밀가루값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수익률 굉장히 나빠졌어요. 요즘 치킨집 사장님이 재미없습니다. 남는 거 없잖아요. 사실 치킨집 장사라는 게 하루 종일 기름 앞에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도 좀 힘들고, 그리고 무거운 기름 날아가지고 해야 되고, 뜨거운 기름이 뒤어가며, 그리고 이 닭이 그냥 딱 이렇게 본사에서 잘 손질돼가지고 와가지고 찍 찢어가지고 튀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처리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밀가루나 이런 것들도 입혀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야 되고, 사실 치킨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유독 고객님들은 치킨값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메뉴들은 그래도 뭐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스무스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유독 치킨값에는 대한민국 고객님들이 민감한 그런 품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킨은 국민 간식이고 치킨은 사랑이잖아요.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뭐 치킨값이나 이제 배달료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4가지 정도의 이제 대응 전략을 생각을 해봤어요. 뭐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실제로 시도를 하고 있는 방법들도 있고, 저희 매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응 방안은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 용어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장을 세분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고가시장, 중가시장, 저가시장 이렇게 그 각각의 시장을 고객의 특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눠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 비싼 거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은 거를 먹이려고 하는 엄마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더 좋은 제품, 혹은 뭐 가격에 크게 저항을 받지 않는 그런 그룹군의 이제 고객들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민감한 고객들도 있을 거예요.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좀 민감하신 분들, 그런 그룹군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이제 시장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최근에 이제 마케팅 트렌드는요, 이제 중간에 있는 시장은 사실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고가로 가면은 아예 굉장히 좋은 고가 시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가 시장으로 가면 확실하게 박리담회로 가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아무래도 소비의 양극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고려 요소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맛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좋은 품질인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이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고가 시장으로 갈 거면 차라리 제대로 받고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가 시장으로 가실 것 같으면 철저하게 저가 시장에 맞춰가지고 상품 구성이나 상품이나 할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치킨 시장 같은 경우는 저가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조금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할인을 해준다, 사실
배달비가 치킨값에 녹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배달비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에 배달비를 뭐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배달비를 해지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할인율을 뭐 제대로 해주는 거죠. 할인을 제대로 해줘서 테이크아웃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양이나 이런 거를 좀 늘리더라도 뭐 제대로 그냥 그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제대로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전국에 통큰치킨이라는 브랜드로 영업을 하시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세요. 이번에 검색량이 늘어나서 좀 축하드리고요. 이런 사장님들 그리고 뭐 그 대형 마트나 이런 데들은 아예 마진이 적은 상품을 미끼 상품으로 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통큰치킨이라는 패키지나 이런 거를 좀 다르게 변경을 해가지고 마진이나 이런 게 좀 적더라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이제 그런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이제 대체재를 판매하자라는 전략입니다. 고객들이 이제 대체재를 찾고 있잖아요. 뭐 치킨 안 먹으면 뭐 돈가스도 있고요, 갈비찜도 있고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아구찜도 있고 먹을 거 너무 많잖아요. 족발도 있고. 고객이 대체재를 찾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대체재를 팔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쉬운 예로 뭐 샵인샵 전략이죠. 샵인샵이 뭔지 모르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배달의 민족은 우리가 이제 팔고 있는 뭐 치킨집 브랜드 이거 말고도 다른 브랜드를 계속 추가해가지고 앱상에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뭐 치킨집에 되게 생뚱맞은 냉면집을 이제 같이 영업을 하는 거죠. 한 지붕에서. 이제 이걸 샵인샵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꼭 샵인샵이 아니더라도 같이 원가를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끼어 팔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팔 수 있게 하거나 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치킨집 사장님들이 제일 힘든 게 원가, 그 다음에 배달 수수료, 이 부분일 거예요. 원가도 올라갔고 수수료도 올라갔죠. 그러면 일단 원가 부분을 좀 해결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은 일부 치킨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면을 좀 끼워 팔기 시작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메밀국수나 아니면은 뭐 볶음 우동이나 뭐 이런 제품들 팔 수 있죠. 그리고 흔하게 뭐 팔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치킨뱅이처럼 뭐 골뱅이를 같이 끼워 판다든지. 사실 근데 면하고 치킨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지만 사실 좋은 식감이나 이런 것이 신선하고 이제 그 바삭바삭하고 약간 프레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끼워 판다든지. 그리고 과거부터 베스트셀러죠. 뭐 치킨을 시키면은 황도가 사실 많이 딸려왔습니다. 치킨만 먹으면 좀 느끼하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황도 같은 제품들 이런 거 사실 끼워 팔 수 있거든요. 근데 황도나 이런 거는 많은 옆집 사장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가가 되게 좋아요. 만들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끼워 팔아 가지고 할인이 좀 폭이 큰 것처럼 혹은 우리가 마진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묶음 판매 혹은 끼워 팔기를 하면 어떨까. 그 외에도 샵인샵 브랜드로 우리 가게에서 하기 쉬운, 우리는 뭐 닭을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닭도리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닭갈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밀키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도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객단가도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샵인샵 전략을 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있으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샵인샵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건 내 마진을 확보하고 내 매출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이 너무 많이 되거나 이게 매출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 또 곤란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사장님이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부부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할 수 있는 매출이 50만 원이야 하루에. 뭐 그러면은 이 50만 원을 뭐 넘어가는 60만 원, 70만 원 때문에 사실 모든 동선이 헤쳐지고 뭐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뭐 맛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그 운영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더 뽑는 것도 사실 운영상의 효율이 나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지고 계신 환경들이 다르실 거예요. 뭐 냉장고의 사이즈나 용량도 다르실 것 같고요. 그 화구가 있는지 뭐 혹은 튀김기는 뭐 당연히 있으실 거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약기바가 있는지 오븐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좀 달라지실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매장의 동선과 캐파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홀,
그리고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최근에 스세권이라는 이제 상권이 많이 뜨고 있어요. 뭐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수준의 동네 상권을 얘기를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뭐 요즘은 뭐 마트도 갈 수 있고 뭐 그 동네 안쪽에서 뭐 영화관도 있고 술이나 뭐 이런 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스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스세권, 이 동네 상권에 대한 매출 그 비중이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좀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이제 행동 양식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좀 멀리 가거나 아니면 회사 주변에서 먹거나 뭐 그런데 요즘은 회사로 출근 안 하는 재택 문화들도 많이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북적북적한 그런 상권은 가기가 좀 아직은 부담스러운 거죠. 괜히 혹시 또 코로나 퍼지고 있는데 이게 괜히 걸려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좀 저항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대리비나 이런 것들도 좀 부담스럽고 뭐 그러기 때문에 동네에서 소비하는 문화가 좀 요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상권에 자리를 잡으신 치킨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홀이나 테이크아웃을 좀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고객들을 좀 찾을 수 있느냐,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치킨집 사장님들이 부담스러운 거는 배달앱 수수료, 배달비, 뭐 광고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통 한 건당 한 4,500원 이상을 내 개인 부담으로 지금 부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거를 전체 매출에서 비율로 계산을 하면 28%에서 30% 정도 수준, 굉장히 큰 거죠. 16,000원짜리를 하나 팔면 4,500원 정도 비용이 배달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4,500원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거를 우리 가게로 오거나 아니면은 와서 먹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돌려드리자고요.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사장님들도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치킨 한 마리 16,000원 먹으면 뭐 샐러드, 뭐 쥐포, 그 다음에 뭐 황도, 오뎅탕을 기본 서비스로 깔아주는 이제 동네 술집이 있으세요. 당연히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안주 비용을 생각을 하면은 뭐 그거 원가로 다 따져봤자 사실은 얼마 안 해요. 한 3,000원이면 사실 구성이 끝납니다. 그거를 쫙 깔아주고 치킨 한 마리를 먹으면 고객이 치킨 한 마리만 먹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외에 사이드 메뉴를 더 추가로 시키게 됩니다. 뭐 골뱅이라든지 뭐 다른 뭐 노가리나 먹태나 배부르니까 뭐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술을 많이 팔잖아요. 사실 술 매출이 올라가면 매출이 금방 뛰거든요. 많은 사장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차피 나갈 돈 고객에게 돌려주자 이거죠. 뭐 테이크아웃도 뭐 배민에서 이제 뭐 고객의 이제 동선을 고민을 해보자면 배달비를 인지하는 시점이 고객이 주문을 해놓고 결제를 하기 바로 직전에 배달비를 사실은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왔다가 쿠폰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가까이 갈 수 있으면은 포장 할인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렇게 그 배달비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다시 나와서 뭐 다른 그 할인이나 뭐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할 때 뭐 포장 할인이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 같으면은 당연히 방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으로 회기 그리고 홀로 회기를 하는 지금 물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전 과거로의 회기도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배달 수수료가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전략이실 것 같아요. 뭐 가까운 거리나 이런 것들 사실 배달 직접 가시면 치킨 양도 괜찮거든요. 배달비를 이제 상품 가격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가면 사실 마진이 괜찮아요.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부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배달을 가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뭐 전략 중에 하나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에 통큰 치킨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축하드리고요. 대한민국에서 치킨은 사랑이고요, 뭐 문화고요, 뭐 즐거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받은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고객들이 치킨을 저버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8만 개의 치킨집 사장님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다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지 마세요.